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통로가 많잖아요. 많죠. 어떤 분들은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다 만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막 쥐하다가 또 만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본인은? 저는 주로 차 안에서 혼자 부흥 집회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오롯이 제 공간이잖아요. 혼자 탔을 때 차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아니 차 안에서 은혜 받는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 네, 맞아요. 뭐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어디서 만나시든지 간에 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 은혜고 축복이고 뭐 감동이죠. 예. 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자전거로 유라시아를 횡단하면서 유라시아면 정말 유럽에서 러시아. 자전거.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은혜를 체험하신 근데 동안을 얻으신 것 같아요. 청년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 자녀 MK 이창호 성도. 처음에는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안타깝게도 접어야 했고 다니던 직장에서 찾아온 번아웃. 공백기를 가지며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는데 다름 아닌 자전거 타기.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는 한 청년의 도전. 국내 최초 유라시아 횡단 성공을 이루게 된다.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창호 성도의 도전적인 유라시아 횡단 간증을 함께 만나본다. 아니 유럽에서 이 저기 러시아까지 자전거로 정말 달리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난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러면 그 여정 달리신 지가 얼마나 지금 되셨어요? 지금 이제 작년 5월 1일 출발해서 9월 한 13일 정도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5개월 동안? 네, 거의 한 4개월 반 정도? 5개월 정도? 한 136일 걸쳐서 이렇게 완주를 하였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리 안 아파요? 다리를 쳐다보게 되죠, 목사님.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좀 그래도 많이 좀 불편한 곳이 갔다 온 이후로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그래도 많이 이게 다리도 힘을 쓰지만 상체도 또 힘을 어느 정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상체도 조금 이제 안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 소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입이 계속 벌어져서 안 다물어지는 그런 여정을 소화하셨단 말이에요. 유라시아 횡단 듣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전거로 5개월 만에 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 지금 뒤에 지도가 보이는데 지도가 나오네. 저기를 자전거로만 진짜 횡단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정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총 15,000km 정도를 이제 주행을 하였는데 이게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서 안 와요. 네. 지금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라고 하거든요. 대략 평균적으로. 그래서 한 3분의 1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자전거로 주행하는데 이제 시작을 포르투갈의 저기 왼쪽이 포르투갈. 네. 유럽하고 아시아를 땅을 다 전체를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쪽 맨 끝이 이제 포르투갈의 까보다 호카라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쭉 해서 포르투갈 출발해서 스페인, 프랑스, 독일, 폴란드,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다음에 러시아를 쭉 거쳐가지고 라트비아부터는 쭉 그냥 직선 도로처럼 나오네요. 맞아요. 러시아를. 그래서 최종 목적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도착을 했죠. 어마어마한 여정이네요. 5월이니까 뭐 춥진 않았겠는데 그래도 좀 싸늘했어요? 어땠어요? 러시아 쪽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도 다행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그 온도나 그런 게 좀 중요해서 기간을 그래도 그때 잡은 거거든요. 좀 너무 춥지 않은 시간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다행히도 이게 좀 북쪽으로 가면 좀 춥긴 한데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전거로. 자전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역사나 지리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뭐 유라시아를 뭐 횡단 열차를 통해서든 네. 아니면은 약간 어렸을 때부터 또 미지의 세계고 또 그러고 제가 이제 고구려나 뭐 고조선 이런 네.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 뿌리가 그쪽에서 왔다는 거를 항상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한번 관심이 너무 많아서 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친구도 같이 갔어요? 제가 혼자 혼자서? 갔습니다. 네. 근데 아까 열차 얘기하셨잖아요. 열차로 횡단할 법도 한데 네, 그러게. 내 다리를 이용한 자전거로 이건 쉽지 않은 결단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열차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뭔가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도전 좀 정신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들이 좀 안 안 하는 한 거. 걸 해보고 싶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는 도중에 네.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한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배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너가서 네.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로 포르투갈까지 횡단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오토바이로.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나도 한번 이런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근데 오토바이는 또 경비가 또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수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다가 독일의 한 이제 자전거 전문 여행가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은 포르투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행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으면 인간이 한 거니까 네. 저도 인간이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작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그 사람을 좀 롤 모델을 삼아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자전거 전문가가 자전거로 여행한 거를 보고 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전문 자전거였나요? 저는 이제 전문 이제 자전거 여행가는 아니어서 이제 무작정 이제 하게 된 건데 어떻게 해서 얻은 그냥 일반 자전거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냥. 동네 타는 자전거? 산악 자전거 아니고 일반 네. 자전거. 네. 네. 이제 장거리용으로는 아니고 이제 험한 이제 내가 많이 저어줘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아나 그런 거는 네. 다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장거리용은 한 시속 한 20km 정도가 된다면은 네. 제가 탔던 거는 한 10km 정도로 반이나 네, 엄청 느린 자전거를 탔었습니다. 아니, 거의 3만 킬로를 네. 완주하신 거나 제 마찬가지예요. 후배 가운데 오토바이 가신 분은 있어요. 예.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갔다는 건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대단하시네요. 예. 계속 흥가니까 맞아요, 그지? 어. 이 다리가 견뎠을까?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그래도 자랑을 하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네. 그 유라시아를 포르투갈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두 번째, 세계에서 두 예. 번째인 걸로 알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좀 어려운 걸 좀 해냈죠.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질문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숙박을 했으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일정을 다소하려면 좀 훈련의 전지 훈련 같은 걸 좀 개인적으로 네. 하고 떠나신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체력을.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운동 같은 거를 좋아했고 또 축구도 좋아했고 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체대를 진학을 하게 돼서 또 대학교 다니면서도 운동을 쭉 해왔어가지고 네. 제가 자전거 경험은 많이 없는데 체력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전거가 생겼을 때 그러면 한번 우리 국내에서 한번 여행을 먼저 해보자 훈련 삼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500km 정도 되는데 그거를 먼저 해보자. 얼마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네, 그거는 이제 한 5일 걸렸습니다. 네. 무서운 분이네 이분. 네. 야, 5일 동안 부산까지 갔다고요? 자전거로? 근데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많이 또 배우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갈 수 있었죠. 예. 지금 난 너무 궁금해요. 다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뺐어. 예. 이렇게 와.
우리 이제 본 궤도로 와가지고 부모님이 선교사님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네, 그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되셨고 네. 그 이후에 제가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이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전부터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고 예전에 터키라고 터키. 네,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갈 생각이 있으셨어가지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네. 이제 같이 이제 전 가족이 이제 가게 됐죠. 근데 가기 이제 전에 이제 선교 훈련으로 네. 먼저 영국에 처음 가서 언어 같은 것도 영어도 좀 배우고 네. 그 해외에 좀 적응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 튀르키예로 넘어오게 됐죠. 저도 초등학교 한 2학년쯤에 전학을 갔는데 어린 나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옮기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예, 초등학교에서 어린 나이인데 네. 외국으로 가서 생활하는 게 괜찮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부모님이 간다고 했을 때 네. 약간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도 모험을 모험심이 좋아한 있으셨구나. 편지라 예. 네, 그래서 어디 이제 모험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좀 들뜬 마음으로 같이 그래도 이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으셨어요? 가자마자 어떠셨어요? 네. 가서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생활을 했을 때는 정말 거의 제 생애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할 만큼.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 그냥 현지인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들도 너무 좋고 잘 해주고 네. 거리낌 없이 잘 엄청 좋은 시간을 보내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터키에 가서는 어떠셨어요? 네. 터키에 가서는. 근데 이제 반대로 터키를 가니까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그래도 제가 영국에 간 게 부모님도 선교 훈련이셨는데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훈련이 조금 그래도 해외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좀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못 사는 네.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앙카라라는 수도에 살았는데 네. 안쪽은 이제 좀 번화가인데 주변은 이제 약간 시골 같아요. 수도래도. 앙카라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변 이제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엄청 아이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네, 제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인종차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아이고. 네,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이제 돌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이제 던지거나 바닥에 보이는 것들 뭐 나뭇가지든 던지면 저는 이제 도망가거나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죠. 적응을 하는데. 네. 어렸을 때라 많이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맞아요. 사실 타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MK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네. 또 의외로 이제 터키 학교는 다니지 않고 네. 그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지은 파키스탄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 그 학교 파키스탄 친구들도 있고 터키 이제 친구들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친구들도 있었는데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 국제에서 온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다 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네. 이제 밖에 나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이제 인종차별을 하거나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성품이 그래서인지 제가 부모님 말씀도 잘 따르려고 하는 편이고 보통 네 그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존경을 해요. 존경하고 정말 사랑을 하고 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부모님 덕분에 제가 가정 교육도 잘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신앙은 계속 좀 굳건하게 가질 수가 있었고 뿌리가 깊었군요. 네. 네네 그래서
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좀 그 터키에서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했던 시간이셨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한 편이고 제 스스로 혼자서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보통 이슬람 지역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온 목적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려서부터 제가 그래도 친구들이 놀리거나 그래도 조금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철이 있지 않네. 철이 좀 났어. 똘똘했어요. 네. 뭐 그러면 신앙적인 갈등 같은 거 없었어요? 갈등 같은 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도 이제 큰 믿음에 대한 의심이나 큰 갈등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지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제가 키가 자라듯이 성장을 시켜드려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도 더 한 단계 좀 더 또 해주셨듯이 그래도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터키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방학 때 잠깐 이제 한국에 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그때 MK 이제 수련회를 갔었는데, 네, 한국에서. 네, 거기서 이제 다 가니까 선교사 자녀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선교사 자녀들도 여러 나라에서 온 자녀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사역한 것도 또 이제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단체로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뭐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를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거의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보여지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거를 그때 조금 깨닫게 되면서 뭐뭐 해주세요라기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계속 엄청나게 넘쳐난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감사의 기도를 많이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급격하게 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런 또 좋은 계기가 되셨었겠어요. 근데 보니까 선교지에 오래 계시진 않았고 부모님이랑 좀 떨어져서 한국에서 또 지내셨더라고요. 학교를, 공부를. 예. 그래서 그 수련회도 갔다 와서 또 터키에 또 잠깐 있다가 저희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자녀 교육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보내면 좋겠다 해서 저는 한 중2 때쯤 돼서 이제 다시 한국에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약간 MK 이제 국제 학교에 다니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축구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영국에도 있었고 터키에도 있었다 보니까 이 영국이랑 터키가 모두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는 나라라니까요. 특별히 그래서 친구들이 다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어울리고 싶고 또 제가 잘을 하면은 또 더 칭찬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국이랑 터키 있을 때 친구들이랑 축구를 또 많이 하고 제가 열심히 또 개인적으로 막 연습도 하고 좋게 보이고 싶어서 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잘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죠. 선수의 꿈까지 키우셨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또 조금 이제 늦게 하고 싶다는 것을 부모님께 좀 말씀드린 거라 부모님께서는 또 늦은 거 아니냐라는 또 말씀하셔서 네. 또 반대도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갈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한국에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좀 어리고 순진한 마음에 좀 더 그냥 축구 쪽에 예, 좀 기회가 있을지 않을까? 열리지 않을까? 네, 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체대까지 가신 거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혼자 훈련을 했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이제 어느 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냥 혼자 기도만 하고 네, 그냥 순진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냥 이제 거의 이제 매일 기도하고 네. 훈련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헛된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시더라고요. 기회는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축구에서 이제 2부 리그 격인 한 실업팀에서 약간 이제 입단 테스트 비슷한 것도 볼 수 있는 기회도 네. 있었고, 네. 그래서 해서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 기량을 잘 보여주지는 못해서, 네.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많이 좀 그때 긴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진로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또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 체대를 가면 좋겠다. 그렇게 또 길이 열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체대를 가서 또 좋아하는 뭐 운동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보냈죠. 그렇지만 그 꿈이 안 된다는 걸 안 뒤부터는 조금 절망을 했고, 네, 하나님을 이제 버린 건 아니지만 네. 좀 이제 한탄하는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진로가 걱정인 거예요. 이제 이것만 계속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죠. 왔는데, 맞아요. 네,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조금 방황하면서 약간 고민이 많은 시기였죠. 네. 어쨌든 축구에 대한 꿈이 이렇게 접어지면서 그렇죠. 실망도 했고 장애대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 횡단을 하시게 됐는데 네. 이제 자전거 말을 해야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자전거 그 체력을 기축시키신 거 아닐까요? 아까 서두에 조금 설명했지만 어떻게 그런 횡단할 생각을 네. 하시고 시작하신 건지 맞아요. 도전 정신이. 그 축구 선수는 안 됐지만은 체력을 단련시킨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네. 네. 네, 그걸 통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제 체대도 졸업을 하고 제가 이제 뭐를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기회가 돼서 그 프랑스에도 잠깐 워킹 홀리데이로 네, 가서 거기서도 좀 일을 하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PT 하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대학교에서도 이제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 했었어가지고, 네, 그럼 그쪽 길을 가보자.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럼 이 길을 가면은 최대한 한 10년은 해보자. 꾸준하게. 네. 보통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제 네. 들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직장은 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쉼 없이 네. 계속 쭉 일을 하고 그러다가 한 8년째 되는 쯤에 큰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제 생활비도 대출을 같이 포함을 해서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출 금액이 좀 많았어요. 네,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빚도 다 갚아야 되고 이제 그런 힘든 시기도 겪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안 맞는 부분이나 그런 거를 또 겪으면서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쌓이고 하면서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는 저희가 일하던 데에 이제 직원들도 좀 이제 줄어들면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너들이나 헬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제가 아침 일찍 또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 리듬도 다 깨지고 네, 이제 안에서부터 호르몬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통부터 해가지고 목 특히 이제 어깨까지 이제 보통 담이 걸린다고 하죠. 약간 엄청나게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나중에는 이제 한쪽 귀가 이명이 들리면서 이제 잘 안 들리기까지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양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위기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얘기하면은 제가 안 들려서 막 이렇게 가까이 대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병원 갈 생각도 할 조차도 없었고 오로지 이제 빚도 갚고 빨리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그런 생각만 있다 보니까 계속 쭉 지내온 거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번아웃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모든 게 저에게 해당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제일 심한 그런 증상들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지를 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인지를 확실하게 했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이거는 마땅한 그 병원도 없고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없다고도 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제가 우선 마음이 편해야 되고 예, 그걸 어떻게 해서 뭐 약을 먹고 치료하기보다 먼저 이제 이전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걸 깨달아서 바로 그때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 하고 제가 조금 휴식을 갖고 뭐를 좋아할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를 좀 그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 여행도 그때 그렇게 시작이 하게 된 된 거예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이 번아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전거가 유라시아 횡단을 시작을 하셨는데 5개월 동안 15,000km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대장정의 시간 동안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간 상태여가지고 뭐 이제 텐트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안 가져가가지고 네 그냥 얇은 매트 하나 가지고 길바닥에서 대부분은 네, 노숙을 하면서 매트 하나로? 네, 매트 하나로 다행히 날씨가 조금 좋아서 그때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게 이제 보통 이제 길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뭐 이상이 있나 아니면 뭐 죽었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가지고 괜찮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그러고 나중엔 그래서 좀 사람을 피해서 좀 더 이제 외진 곳에서 이제 자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자기기 같은 것도 뭐 핸드폰이나 좀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해야 돼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제 가끔 이제 숙소에서 머물고 그렇게 했었죠. 식사는 밥 먹는 거 어떻게? 그래서 식사는 보통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이제 뭐 식당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뭐 마트나 가게가 있으면은 가서 이제 조금 사서 먹고 좀 보관할 수 있으면 또 보관해서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때 여행을 하면서 살도 좀 많이 빠지고 한 10kg 이상 빠지셨겠는데 거기 많이 힘들었죠. 막 나라가 바뀌는 건데 포르투갈, 스페인, 뭐 프랑스, 독일 이 소통이나 대화는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학교도 다녀고 그랬어가지고 영어를 제가 조금 하는데 이제 시골이나 그런 데 가면 아예 다 영어를 몰라요. 네, 모르고 그 현지 언어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뭐 아주 기본적인 거는 한 뭐 2-3가지 정도는 그 나라 갈 때마다 숙제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제 만나면 막 손짓발짓 하면서 그냥 막 보낼 수가 있었죠. 뭐 불량배나 뭐 해코지 하거나 뭐 이렇게 뭐 피해 주거나 이런 분들 혹시 안 만났어요? 다행히 심한 그건 없었는데 비슷한 거는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얘기 좀 해드리자면은 그 러시아에 갔는데 제가 이제
막 엄청 이제 외진 곳을 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가면은 마을도 지나가지만은 그냥 다 이제 자연이고 길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다 보다가 너무 그때는 어떤 숙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네. 충전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찾다가 어떤 한 이제 자그마한 호텔을 찾았는데 그 호텔이 보니까 군부대 같은 호텔이더라고요. 그 주변이 다 군인들이 네.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였는데 그래서 입구를 찾으려고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저 입구다 하면서 도와주고 나중에는 이제 리셉션까지 가서 네. 본인이 영어도 못하는데 자기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걸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저를 좀 도와줬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못 있겠다 하고 네.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저를 그 도와주셨던 남성분이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 캠프에 주변에 네.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냥 우리 캠프에 와서 자라고. 끝까지 도와주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무서웠어요. 네. 예, 왜냐면은 낯선 사람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 거기는 그냥 숲밖에 없었고 완전히 훈련장처럼 돼 있었고 제가 사양을 계속 했는데 계속 저를 약간 끌고 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생각해도 좀 막막한데 예, 계속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계속 이제 막 어두운 데를 이제 핸드폰 불빛 비춰가면서 진짜 깜깜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부대에 도착한 거예요.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그래도 이게 높은 간부는 아닌데 조금 이게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예, 거기에서 그래서 잠은 안전하게. 잘 수 있었고 거기 이제 좀 간부들이 주변에서 네. 예,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입구를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입구에서는 병사들이 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웬 이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 얘기가 된 줄 알고. 그래서 야, 난감하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너 뭐냐 해가지고 뭐 가방이나 다 빼가지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래 말을 했는데도 계속 뭐 안 믿고 막 그러면서 막 어디에서 막 뭐 장교도 오고 네, 막 하면서 난리 난 거죠, 그쪽에서는. 뭐 스파이로 게다가 장장 중이고. 인식이 된 예.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부대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왔어요. 막 젊은 뭐 장교부터 난리 난 해서 거네. 갑자기 예. FBI 수사팀하고 그리고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러시아 사람인데 막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중국말은 모른다 이렇게까지 하고 몇 시간에 이제 걸쳐서 막 조사하고 하다가 네. 결국엔 보내준 그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별별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난 너무 궁금한데요. 다 지금. 저기 뭐 지도를 가지고 가요? 어떻게 뭐 네. 길은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네. 길은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제가 이제 그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인터넷이 되면은 그 핸드폰으로 이제 그 구글 맵이라고 해서 네. 그 지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는 GPS 기계가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GPS 기계를 따로 제가 가져갔는데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진 않지만 인터넷이 안 돼도 작동을 해요. 네. 예, 그래서 나침반 같은. 맞아요. 거. 예, 그래서 네. 기본 정보 같은 것도 이제 뭐 속도나 뭐 그런 것도 다 저장도 되고, 네, 그래서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그럴 때는 또 GPS도 활용하고 네. 이제 핸드폰 활용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갈 때는 장거리 갈 때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잖아요. 포르투갈에서부터 목적지를 어디로 두고 가신 거예요? 예, 어디 갈지 제가 알고.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하면서 배웠다고 해야 되나? 네,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시행착오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초반에 엄청 힘들었죠. 예. 그래서 초반에 엄청 힘들었는데 가면서 제가
목적지를 처음에는 너무 멀리 둔 거예요. 예, 이게 목표를 해두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길이 이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뭐 막혀 있는 길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막 너무 돌아가야 되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가 목적지를 좀 짧게 두자. 예, 그 생각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짧게 네. 정해가지고 가니까 좀 낫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예. 어쨌든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음악도 많은데 대단하신 일을 하셨고 야. 자,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또 컸을까 네. 또 바람이 그런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 느꼈던 그 순간 한두 가지 경험 너무 있으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네. 많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심, 네. 하나님의 진짜 진짜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가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보통 지나가면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네. 사람 사는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을을 나갈 때는 항상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지나갔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가다가 사람 사는 모습 보고 또 공동묘지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뭐 생각할 시간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계속 그런 게 또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라면은 이제 그 구두쇠 스크루지라는 네. 그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그 유령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스크루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네. 어려운 사람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막 깨닫게 해서 네.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인생이란 어떤 것인지 네. 죽음이란 것도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엄청 낙후된 지역도 지나간 적도 있고 진짜 막 환경이 엄청 안 좋고 네. 그리고 엄청 뭐 잘 사는 지역도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낙후된 지역이든 잘 사는 지역이든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구나.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네. 거기서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또 주시고 한 것 같아요. 네. 깨닫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가지고 막 행복을 많이 추구하고 이런 삶을 또 살았었는데 근데 또 행복하면은 또 어려움이 또 올 것 같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또 걱정을 하게 되고 미리. 네. 어려움이 오면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생각들이 약간 일시적인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네. 행복도 그렇고 그리고 어려움도 그렇고 그리고 뭐 기쁨이나 아니면 뭐 화 같은 것도 네. 그런 감정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행을 하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를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고 네. 앞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때 평온이 생겼어요. 마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평온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평온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화가 나도 네.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화가 나도 평온은 있고 네,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여행을 하면서 뜻깊은 일은 그 평온을 제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평안과 감사의 그렇죠. 지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또 집착을 안 하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또 걱정을 안 하게 되고 예. 현재에만 또 충실하게 또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도 주시고 또 같은 맥락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을 많이 그렇죠. 접하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하나에 그냥 자연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물들이랑 예.
이제 특히 새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간이 다른 종의 다 각자가 다른 새라고 한다면은 뭐 한 사람은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참새가 될 수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 참새같이 작은 새들은 날개가 작아가지고 빨리 날 수 있고 낮은 높이를 이렇게 많이 잘 날더라고요. 예.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못해요. 예, 독수리는 항상 높이 날아야 되고 예,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들도 각자 그 재능들이 다 다른 거죠. 다른 거고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그런 재능을 따로 그 새들에게 각자 주셨듯이 있듯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믿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이제 제일 컸고 그리고 진짜 밤하늘에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별들을 보고 이제 거기는 하늘이 엄청 맑다 보니까 은하수도 보이거든요. 보이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엄청 마음을 크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참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정과 그곳에서의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담아서 책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뭐 책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요. 내주세요 꼭. 참 큰 걸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여행인데 어떤 역사가 또 펼치실지 기대가 되는데 이제 마칠 시간인데 뭐 간단하게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이제 청년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막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도전도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걸 해주시면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뭐 말을 잘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은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뭐 다른 분들이 저를 불러주신다면은 뭐 방송 같은 거나 아니면은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바람은 또 그쪽 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조금 청년들에게 조금 힘을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마중물이 이제 그 펌프를 시작하기 전에 붓는 물인데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자주는 아니래도 사용을 한 펌프면은 마중물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마중물을 꼭 넣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지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아팠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제가 그런 청년들하고 공감을 좀 많이 쌓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뭐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친한 동생들과 이제 주 콘텐츠는 이제 그런 뭐 우리 보통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사회 이슈 같은 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약간 팟캐스트 형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그것도 한번 이제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들이 잘 열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은 뭐예요? 그래서 채널명은 한글로 게릴라 라디오 또 영어로 게릴라 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될 겁니다. 딱 각인하기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게릴라 쳤을 때 창호 형제님의 유튜브부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선한 영향력을 또 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행의 그 뒷이야기 또 그런 풍경들을 또 책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중간에 TV 보시는 분들은 네. 궁금할 텐데 우리 한 청년이 자전거로 유라시아, 네. 포르투갈에서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끝머리까지 한 4개월 반을 네. 혼자서 여행한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청년들의 꿈을 주고 싶다고 하는 우리 형제님 마음에 참 너무 감동이 되고 그렇죠. 앞으로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곳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 청춘에 네. 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아우 나는 청춘 이미 다 지났는데 하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아멘. 우리도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